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초봄 수준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잠을 자러 간 동물들도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 이상을 기록하며 정말 포근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1월 1 최고 기온 최고 극값이 경신된 지역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 2도, 포항은 무려 12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 보이며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초봄 날씨와 함께 주말까지 비 소식도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우리 지역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경북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0에서 60km의 강풍이 불겠고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된 가뭄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올해 1월 산불 발생 위험 지수는 평년보다 매우 높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영덕 달산과 포항 기계에서 산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로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지난해 3월부터 울진과 영덕에서 유례없는 대형 산불이 잇따라 18,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기후변화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이처럼 산불이 대형화되는 가운데 산불 발생 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예측한 동해안의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는 56.2로 전국 평균보다 10.5포인트나 높습니다.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됐고 지난 보름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낙엽의 수분 함유량도 10% 미만으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탈 수 있는 물질인 낙엽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여가지고 발화하기가 쉽고 또한 더불어서 확산하기 쉬운 조건으로 좀 변화했기 때문에 또 동해안의 산불 발생 위험 지수는 지난달 중순까지 전국 평균치와 비슷했지만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상대 습도의 영향으로 과거 40년 분석치 가운데 9번째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년 대비 9번째로 높은 위험성이 좀 관측이 좀 됐었는데요. 해수면 온도가 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덩달아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낮아지면서 그 산불 위험성이 좀 높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산림당국은 산림인접지의 불법 소각이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해경과 울진 해경이 오는 17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들은 조기 입항해야 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는 순찰이 강화됩니다. 해경은 너울성 파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맞춰서 경상북도도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28곳을 19곳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6개 기관의 통폐합이 경상북도 내부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도 연말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인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은 모두 28개, 이 가운데 6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우선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합쳐집니다. 통합조례안은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를 끝냈고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경북행복재단으로 통합되는 조례안도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과 울진에 있는 환동의 산업연구원을 하나로 합쳐 경북바이오 산업재단을 만들자는 구상은 지역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통합해 만들겠다던 경북호국재단은 경주의 통일전과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리까지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사 중복되는 기관들은 한데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또 이제 또 잘하는 기관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좀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을 통폐합하더라도 임금 삭감이나 직원 해고는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론 인력을 감축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도청의 설명대로 기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약속했지만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통폐합이 확정된 기관은 대부분 창의력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분야인데 인사권이 달라지면 업무 자율성마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상북도는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일과 생활 균형 지수에서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7.4점이 낮은 47.3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16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는 한 계단이 더 내려간 17위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보수의 텃밭이자 당원 비중이 높은 TK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어제는 친윤계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이 대구를 찾아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총선 승리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 참석차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은 친윤이 아닌 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선 3년 전 수도권 출신 황교안 대표 당시 총선에서 폭망했다며 당대표의 출신을 거론하는 건 유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원도 국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총선 승리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당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형태의 싱크로나이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아주 효율적으로 모바일 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당도, 국정도 아주 멋지게 돌아간다. 최근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당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원 비중이 높은 데다 보수의 텃밭이라는 상징성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김기현 의원, 다음 주는 조경태 의원이 대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항상 큰 뜻을 전하고 또는 밝힐 때는 저는 대구를 반드시 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제안에 포문을 연 윤상현 의원은 지난 5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당권 도정 출전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당의 심장은 영남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심장이 아니라 손과 발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권 싸움입니다. 지난 9일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은 대구 경북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했던 점을 강조하는 등 TK 당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해 말 대구에서 특강을 한 데 이어 최근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에서 자신을 모태 TK라고 내세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당심 100%를 반영한 이번 전대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대구 경북 당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수도권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면서 당권 주자 간 지역민을 향한 구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갈취와 폭력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인 경북경찰청이 1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명 중 10명은 노조원 고용이나 관리비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 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인력을 줄일 때 다른 노조의 노조원을 줄이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강요한 2명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주동하거나 반복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인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산자부는 2030년 기준 발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2.4%, 석탄 19.7%, 액화 천연가스 22.9%, 신재생에너지 21.6%로 정했는데 이는 전 정부의 발전량 비중에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8.6%, 원전은 8.5% 늘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 단체들은 전 세계적 흐름에 거슬러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며 우려 입장을 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1,906명을 모집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포항시 산하 부서에 배치돼 주 3일, 주당 30시간 동안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참여하고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폴라리스 쉬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울릉군 서면 동도 레미콘 주식회사 500만 원, 영덕군 영덕버스 주식회사 30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청년회 101만 3천 원, 울릉군 기독교 동산감리회 100만 원, 울진군 죽변면 212호 창호 김회숙님 100만 원, 영덕군 강구면 강구연합중기 주식회사 100만 원, 영덕군 영덕해맞이 산악회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대성건설 주식회사 손영삼님 5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원탁구 클럽 회원 일동 50만 원, 영덕군 강구교회사 여전도회 3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 장로교회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 부녀회 20만 원, 영덕군 박약회 20만 원, 영덕군 영덕읍 알파 영덕점 2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성우 ENG 이성우님 2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현대의원 민영기님 16만 8,170원, 영덕군 영해면 공진달님 15만 원, 울릉군 서면 통구미 조일용님 10만 원, 울릉군 서면 남양 1리 주민일동 1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 미도 이용소 허부광님 10만 원, 울릉군 서면 태하 태천상회 공영옥님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토박이 굴국밥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목화식당 임후희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자원 보전과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서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나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경주국립공원 사무소는 매수한 토지에 대해 자연숲 복원과 외래식물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기술 융합 콘텐츠인 신라인이 표현한 그 시대의 얼굴들 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얼굴 무늬 수막새와 금령총에 출토된 말탄 사람 모양 주자 등 6점이며 박물관 신라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번 영상이 3D 프로젝션 매핑과 초고화질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고화질 영상을 제작됐고 입체 음향 시스템도 추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 농업 종사자들이 파종기를 맞기 전에 새해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 정책과 작목별 핵심 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부터는 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겨울잠을 자러 간 동물들도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 이상을 기록하며 정말 포근했죠. 실제로 어제 1월 1 최고 기온, 최고 극값이 경신된 지역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아침에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게 시작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 2도, 포항은 무려 1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초봄 날씨와 함께 주말까지 비 소식도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우리 지역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경북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현재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며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시속 30에서 60km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14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17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김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5도, 김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도, 청송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4도 안팎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